킹콩님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 상계발근내과 원장 오현우입니다. 오늘은 재난 상황에서 투석 환자의 식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혈액투석 환자분들의 생명줄과 같은 혈액투석이 며칠씩 미뤄지는 위급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죠. 사실 위급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투석 환자, 그 중에서 혈액투석 환자들이 재난, 재해 상황의 음식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에서 한국형 재난대응 시기계획 제안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난대응위원회 소속 김성근 교수님과 장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킹콩님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장유미입니다. 우선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재난대응위원회에서 투석 환자의 한국형 재난대응 시기계획 제안안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는 2022년 6월에 신설되었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상황에서 콩팥 환자분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지속해드리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직접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 재난 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투석실 방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식사에 있어서 평소보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찾아보신 킹콩님들이라면 칼륨이나 염분, 그리고 수분 섭취 등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제한 시기를 조금 더 엄격히 적용하면서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열량과 영양소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 대응 식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식사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투석을 받지 못하면 식이를 통한 염분과 수분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고 심한 경우 폐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칼륨 배출을 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제한 식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제한 식사와 함께 충분한 열량 공급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으면 체내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근육 감소가 발생하고 요독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당질 위주의 식품을 공급하되 식물성 지방을 적절히 활용하여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킹콩님들 같은 경우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액투석에 영향을 주었던 재난재해 상황들의 예가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투석실들이 폐쇄돼서 약 4천여 명의 투석 환자들이 투석이 미뤄지거나 임시로 다른 센터로 이동을 해서 투석을 받아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재난 대비 및 훈련이 평소에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일본 투석협회에서는 투석 환자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비축해야 하는 물품과 약품들, 그리고 인공신장실 의료진들의 비상 대응 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대응 지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 식사와 관련된 특별한 지침이나 식단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재난이나 응급 상황에서 혈액투석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따라야 할 3일간의 식단으로 3데이 밀 플랜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 시스템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투석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도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인을 위한 재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지침이나 식단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난대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재난대응 식단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내용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네, 처음으로 보시는 식단은 지진, 태풍,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이 정전, 단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이어진 극한의 상황에서 신장질환 환자가 투석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식단의 예입니다.
복합재난 상황에서는 투석 및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없어 음식 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 사용이 제한되어 식품의 저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조림, 멸균 우유, 시리얼과 만들기 간편한 샌드위치 등으로 식단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미리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식단 되겠습니다. 네, 식단을 보니 점심, 저녁으로 샌드위치, 콩, 과일, 통조림들이 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시리얼이나 통조림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상시 환자분들께 통조림은 조심해 드시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가공식품에서 신장 환자가 제한해야 할 인이 다소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재난과 같은 특별한 위급 상황에 있어서는 통조림, 시리얼과 같은 저장성이 좋은 식품을 사용해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시리얼 중에서도 건과일, 그리고 견과류 또는 그래놀라를 포함한 완전 곡물 시리얼은 정제된 제품보다 더 많은 칼륨과 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선택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일 통조림의 경우 오히려 칼륨 함량이 높은 다른 신선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뇨성 콩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통조림의 시럽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럽은 피하고 과육만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식단을 살펴보니 베이크드빈 통조림 같은 재료들은 우리들에게 다소 익숙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단은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난 상황 대비 3데이 밀 플랜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식단과는 많이 다르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식자재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재난 상황에서는 폭우, 폭설, 지진 등으로 인해서 정전이나 단수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매우 드물고 또 태풍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보와 알람이 있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국인을 위한 한국형 재난대응식 이 식단을 추가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식단입니다. 한국인의 기본 식사 형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재난대응 3일간의 식단의 예입니다. 염분 섭취 조절을 위해 국이나 장은 제외하였고요.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점심을 밥 대신 빵으로 바꿔서 섭취할 수 있게 선택 사항을 두었습니다. 네, 이 식단을 구성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고려하셨나요? 네, 이 식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첫 번째, 안전성을 위해 칼륨의 섭취를 제한함을 목표로 하였고요. 따라서 식단에서는 칼륨 고함량 식품은 제외시키고 저함량 식품을 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트륨과 인, 수분 섭취를 제한함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중에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부전 당뇨식으로 식단을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간편식을 생각하였고 또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식을 목표로 식단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3일간의 식단이고요. 재난 상황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다시 1일부터 반복하여 식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